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제10강으로 무왕이 강태공에게 봉하였던 제나라의 국호는 그대로 있으련만 그 대부에 의하여 강씨는 왕위를 잃게 된 부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시대를 맞이하여 조위환이라고 하는 새 나라가 대부에 의하여 제후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제나라 역시도 대부에 의하여 제후가 되게 되는 이런 혼란의 양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묘 24년이라 위여랑은 이제 붕하고 아들인 안왕교가 왕위에 서게 되며 안왕은 제2 26년간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는 경인 11년으로부터 제나라 임금을 쫓아낸 전하가 바로 제나라를 서서히 제왕으로 이르게 된 부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라는 대부가 제나라 제후를 옮겨서 한쪽 성만 주면서 그 제나라의 명맥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뭘 말해주냐면 이제는 전씨가 제나라를 탐병하게 되는 그런 기조를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원문을 보시면 전하는 제강공을 해상으로 옮겨두고 바다 위 해변가를 해상이라고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강공에게 하나의 성을 시급으로 주어 누리면서 선조의 제사를, 다시 말하면 강태공 이하의 제사를 받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5년 후에는 전하가 제후가 되고 170년 후에는 전하 역시도 그 후손인 건이라는 임금이 공이라는 땅에서 소나무 숲사에서 굶어 죽게 되는 이런 역사가 여기에서 펼쳐지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임진 13년에는 주나라 왕이 전하를 제후로 허락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에 왕자는 주나라 왕이 바로 전하가 제나라 후가 되겠다라는 요구를 바로 허락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나라 전하가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위문을 앞세워서 나를 제후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소위 찬탈을 하는 전배가 후인인 전하를 도우면서 대부들이 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례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제전하 구이 제후원을 제전하가 바로 제나라 제후로 되기를 요구하자 누가 나섰냐면 위문우가 위지 그를 위해서 제나라 전하를 위해서 왕과 주나라 왕과 제후들에게 청한 것입니다. 전하를 제후로 삼자고. 그러자 주나라 왕이 허락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요,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느냐? 자, 전씨는 임금을 섬기지 않은 지가 오랜 것입니다. 이것은 춘추 시대부터 이미 있어 왔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자가 위에 가히 이지로되 바로 예의상 가히 그를 저지해야 된다라고 그만둬야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경공불용하고 제경공은 바로 안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제노의 공자님은 노나라에 계시면서 청토 전항이로되 전항의 토벌을 청하셨지만 애공이 불종하여
노나라 예공도 또한 그러한 전시의 전행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시역의 죄는 처벌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런 처벌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부가 찬탈하는 이런 사세가 이미 이루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제강공은 수유 해상지천하고 마침내 저 해변가로 좌천되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는 전하가 아까 위나라 문우가 대신 청했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이 세 나라가 위 세 나라가 탁택이라는 지방에서 회합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이 제후 런이 나를 좀 제후로 삼아 달라라고 전하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문우가 또한 대부 찰립자라, 위문우 역시도 대부로서 제후의 왕위에 찬탈하여 선 자기 때문에 유유상종으로 위제 청어왕이러니 그를 위하여, 이 전하를 위하여 왕에게 제후로 삼아주자라고 청하였더니 위열왕이, 그러면 위열왕 처지는 어떻느냐? 기 명진 3대부이라 이미 기자는 앞서서 진나라 3대부를 제후로 명한 전례를 뒀기 때문에 안왕이 전하에게 있어서 오득이 물으려 어떻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건 자동적으로 천자로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자, 그렇게 돼서 찬탈은 합법화된 것이다. 이 당시에 천하의 강국이 7이고 제후의 찬탈자가 이번에 제나라까지 4명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군신 좀비의 부은, 그리고 군신 좀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군신 상하의 위계질서와 문무가 봉건했던 법이 지시진결어라, 여기에 대해서 모두 파괴되는 기강의 문란양상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석자의 제경공이 문정의 공자한데, 제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을 적에 공자 대의 군군 신신이라 하니, 공자께서는, 부자께서는 그때 정명주의로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라는 정명주의로서 제경공에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경공이 능행, 부자지언하사 경공이 능히 공자의 정명을 주장한 말씀을 시행해가지고 정기강하고 기강을 바로잡고 상하의 위계질서를 분별하고, 그래가지고 근 이상 겸빙지 점이면 서리를 밟으면 머지않은 날 두꺼운 얼음이 얼어지듯이 찬탈의 씨앗을 그때부터 근자 조심해서 막았더라면 훗날 전걸과 전항이라는 이 강한 대부들이 불지여 시이군하고 이군을 시해하는 때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훗날 강공은 해변가 하나성을 가지고 향유하는 데까지도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막지 못해서 공자의 말과 정명주의를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역사는 바뀌어서 갑오 15년에는 오기가 바로 훌륭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요새라고 하는 것이 보배가 아니라 임금이 얼마나 훌륭한 덕을 베푸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새라는 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국의 보배는 험고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이런 산천의 험고한 데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한 정치를 한 데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태자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후가 되었을 때 시호는 무후가 되는 것입니다. 무후인데 부서하의 하라가 서하를 떠서 내려간다, 이 말은 서하에 배를 띄우고 뱃놀이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중류의 고위 오기갈 한참 중류를 내려가다가 돌아보면서 오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대라 산하지고여. 도치법 찬탄사니까 거꾸로 말하면 산하의 경검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찬탄사는 도치법이니까 아름답다. 산하에 경고하며 이것이 바로 위나라의 보배로다라고 해서 견고한 산하가 위나라 보배입니다 라고 소위 맹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요새를 찬탄하니까 오기가 뭐라 하느냐, 이 명언을 한 것입니다. 제덕이요 불제음이니이다. 바로 임금에 얼마나 훌륭한 정치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산천의 이런 자연경제의 요새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명제예요. 표제예요. 그러면 실제로 덕에 있고 산천의 자연적 요새에 있지 않다라는 역사를 오기가 하나하나 열거한 거예요. 첫째, 첫 번째가 예쪽에 삼묘시는 좌동정이요 우팽예로 돼 왼쪽에는 동정호가 있고 팽예를 오른쪽으로 해서 이런 이 동정과 팽예라고 하는 것이 산천의 요새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요새를 가졌건만 덕이 불수원을 덕이를 닦지 않자 우멸지하시고 온 임금이 그 삼묘를 멸망시켰다. 자, 두 번째, 하걸 찍어는 하걸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요새는 좌하제요. 바로 하수와 제수를 좌측에 두고 있고 태산과 하산을 우측에 두고 있으며 이골이라는 산이 그 남쪽에 있고 양장이라는 그 험난한 산천이 그 북쪽에 있지만 수정불이니언을 정치를 타는 것이, 정치를 닦은 것이 불이 나자 탕일방지하시고 탕임금이 그를 쳤다. 세 번째, 자, 바로 상나라의 주의 나라로 말할라 치면 맹무는 왼편 쪽에 있고 태항산은, 그 아름다운 태항산과 험난한 산은 우측에 있으며 상산은 북쪽에 있고 대하는 경기나무대 그 아래로 흘러서 자연적 요새를 가지고 있으련만 이 역시도 수정부덕이언을 정치를 닦는데 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왕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러한 선례로 본다면 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결론은 바로 이것이 결론을 가지건대 이 말이 유차관직헌대예요. 이러한 사실로 살펴보건대 이 소리예요. 자, 이 차자, 우리는 요새냐 훌륭한 정치냐? 결론은 제덕이요 부재음이니 바로 이것은 임금이 어떠한 정치를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산천의 자연적 요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3대의 임금을 통해서 하은주 3대의 임금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듯이 야 군불수대님, 만약에 임금께서 여기에 말한 임금이란 것은 바로 당신이 위나라의 당신이 임금인 당신이 덕을 닦지 않으면 이 소리는 좋은 정치를 하지 않으면 멀리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까이에 있는 뱃속에 이 배를 함께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당신의 적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쉬워요. 적국이란 말은. 자,
그러자 무할 선타라고 해서 이건 명언이에요. 아무리 오기가 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인즉슨 따를 수밖에 없을 만큼 좋은 말씀을 한 거예요. 오기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못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 이런 자연적인 지리적 요새는 등한시해도 되느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혹자가 뭐라고 물었는 거는 자, 제덕 불재염이라 하니 나라의 법에는 덕의 덕정에 있고 산천의 요새에 있지 않다라고 하니 그러면 유덕적 덕만 있으면 이런 지리적 요새는 그럼 버려도 되느냐? 자, 그렇지 않다. 덕자난 보냐오. 이 덕의 정치는 근본적인 것이고 이런 자연적 요새는 지엽적인 것으로 우리는 본말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왕지치는 제왕의 정치라 하는 것은 본말이 유서하니 우리는 덕도 닦아야 되고 자연적 요새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덕의 기요 서름의 국이니 내 몸으로는 덕을 닦아야 하고 나라에서는 이런 요새가 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그러므로 이자는 불가일골이라 수덕이라는 것과 자연적 요새 이 두 가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한 사람이 너무나 편향적으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안왕 15년 갑오년에는 자, 전문의를 재상으로 삼자 오기가 초나라로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역사를 보면 언제나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 애적 신화와 더불어서 꼭 의심을 가지게 되고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이 오기뿐만 아니라 후일 아기와 같은 장군 역시도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아기는 오기처럼 떠나게 되는 이런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기나 이 아기의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용약진주자난 신태하고 그 용맹과 지략이 임금을 정말 위협할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그 자신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 그 사람의 공이 천하를 뒤덮을 만큼 너무 큰 공로가 있으면 상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한신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로 옥이라든지 악이라든지 나중에 환꼬조의 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용맹과 지략 그리고 뛰어난 공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데서 이런 폐단이 이런 역사가 반복되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치상할세. 자, 위나라에서 이제 새로 재상을 두려고 하는데 둔단 말은 뽑으려고 하는데 상 전문하니 전문을 재상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말한 전문은 제 나라의 전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기 불려라야 오기는 자기가 될 줄 알았다가 다른 사람이 되자 불쾌히 여기면서 전문한테 말합니다. 처녀 자 론문이 가와 청컨대 그대와 더불어서 누가 공이 많은지를 한번 논한 것이 같겠냐. 공이 많은 사람이 재상이 될 것 아니냐. 여기에서 말한 논공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 재상이 누가 되어야 할지를 한번 너하고 따져보자.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문위원 가하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게 누가 지금 재상이 될 것인가. 자, 그러니 오기가 뭐라 하느냐. 기왈 장 삼군하야
삼군의 대군을 이끌면서 장자가 동사되니까 명사가 동사되니까 삼군을 거느리면서 사졸 낙사하고 모든 사졸로 하여금 낙사란 말은 기꺼이 목숨 바쳐서 죽도록 만든 충성심을 만들어내게 하고 적국들이 감히 꾀하지 못한단 말은 감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자 수교 오교 당신이 바로 이 오기로 더불어 먼 글자가 하나가 생략되면서 이 글이 쓰였느냐. 너가 내가 오기로 더불어서 누가 더 낫다고 하냐. 이게 이렇게 해서 여자를 현자 뜻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너하고 나하고 따져서 누가 더 낫다고 하냐. 내가 낫지 않냐. 그러자 전문이 말하는 거는 불여자로라. 내가 당신만 못하다. 그러면 내가 돼야지. 재상이. 두 번째. 자, 이것은 무로 말한 것이고, 그러면 문으로 말해보자. 정치로. 치백관하며 백반을 다스리며 만민을 친히 모두 화목하게 만들고 부고를 채워놨다라는 말은 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정치를 잘하고 부까지 만들어준 것은 자네가 이 옥이 나로 더불어 누가 낫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불여자로라. 나 당신만 못하다. 옥이가 말하기를 수하설이 그럼 좋다. 하설을 수비했을 때 진병이 불감동린하고 진나라 병사들이 감히 동쪽으로 인이 아니라 향의 양자 감히 동쪽으로 향해서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고 한나라 조나라가 빈종이란 말은 바로 조회를 보러 온 것이 빈, 굴복. 이런 외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외교와 국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네는 나 오기로 더불어 누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문할 불여자로라. 그러면 자 좋다. 차 3자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자 개출 오와 언을 자네는 모두 다 나의 아래에 나온 것인데 이 말은 나만 못하고 있는데 말이 자가 역접되면서 공으로 따지면 나보다 훨씬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나의 위에 더하여 너가 재상된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 전문이 뭐라고 했다 말한 거는 바로 이 점이에요. 주소국이가 바로 그 점이에요. 임금은 나이 어리고 나라에서는 오기가 행여나 찬탈할까 이런 의심이 있을 적에 대신이 미부하고 대신들은 아직 새로운 임금한테 아직 다 굴복해서 거기에 붙여가지 않고 백성들이 다 불신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의 소위 위급한 상황인데 방시지시하여 바야로 이때에 촉지자와 자네에게 이 재상을 맡겨야 하겠느냐. 자, 갈지자 재상. 그러면 재상을 나한테 맡길 수밖에 없겠느냐. 생각해봐라. 기가 무견양구할 오기가 말없이 양구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촉지자로다. 재상을 자네한테 맡을 촉자. 맡길 수밖에 없겠구만. 이렇게 해서 오기가 능력이 없고 어떤 나쁜 마음을 그런 것이 아니라 임금의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어린 임금이 오기를 제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오기를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전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